안녕하세요. 차원푸드 세라피 클리닉 이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경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진행자 백채영입니다. 교수님, 지난번 말씀 주신 비타민C의 섭취법, 저희 집에서 요즘 비타민 열풍이었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어떤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물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지난번에도 채영 씨도 물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름을 대비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할 때는 물을 유독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물이 우리 몸의 대사와 순환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물은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당분,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우리 몸의 세포에 곳곳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혈액을 통해서. 그리고 세포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또 운반해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대사도 느려지고 순환도 느려지고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재생력이라든가 기능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체중 조절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 대사량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도 수분을 잘 섭취하는 거예요. 수분 섭취를 적게 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그만큼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체형, 조금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유형들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노폐물도 배출이 그럼 잘 안 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만성적인 염증들,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그런 노폐물이라든가 우리 몸에 들어온 유해 물질들, 뭐 중금속 같은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결국엔 수분을 통해서 땀으로도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이라든가 이런 배설물로도 배설이 되는데 그 배출이 되는 과정에 다 물이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축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은 수분 부족으로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게 쌓여서 수분 부족이 된다기보다는 물을 좀 덜 마실 때 수분 부족이 나타나고 그 증상은 제일 먼저 우리 목이 마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걸 갈증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갈증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전체 수분에서 한 2컵 정도의 물을 이미 손실했다는 의미거든요. 2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갈증이 나면은 바로 수분 보충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이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리가 갈증 신호를 놓쳐서 이제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분의 어쨌든 체중의 1% 정도의 분이 부족하면 여기 두통이라든가 피로감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더 진행해서 어떤 체중의 2% 이상 수분 부족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신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저하돼요. 생명 위험한 순간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갈증 신호를 느낄 땐 반드시 물을 좀 보충을 해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그런 감각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증이 있을 때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거나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물이 더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 증상이 심한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한 1.5리터 정도 수분을 따로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덥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더 많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때는 더 많이 보충해 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설물이나 아니면 땀으로 하루 종일 수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한 2.5리터 정도를 매일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물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것은 한 1.5리터, 1.2에서 1.5리터, 컵으로 하면 한 7, 8잔 정도 수분을 따로 물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는 커피를 마셔요, 교수님. 또 연하게 마시면은 물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커피를 뭐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나 차에는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물 대신에 마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카페인 때문에 수분이 배출이 더 많이 되거든요. 심지어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을 마시면 물을 2잔까지 2배 이상 더 보충을 해줘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분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은 좀 깨끗한 그냥 물로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맹물 마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네. 2잔만 마셔도 벌써 생목이 올라오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 다양한 대체 가능한 음료가 있을지 준비해봤습니다. 짠! 교수님 이렇게 형형색색의 네. 음료들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대단하세요. 어느 세월에. 마법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네. 한창 유행했었어요. 탄산수가 세수에도 좋다고 하고 물로도 대용해도 될 만큼 좋다고 하는데 네. 사실일까요? 일단 탄산수 자체는 이제 물에 이렇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을 이제 인공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함유되어 있으면 탄산수라고 하는데 이제 탄산수 자체는 크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탄산수만으로도 약간 맛이 밍밍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향, 뭐 라임이든 레몬 향을 넣고 이것도 첨가물이죠. 그리고 어떤 달달한 맛을 넣기 위해서 당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탄산수가 아니라 사이다나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를 고르실 때에는 뒤에 식품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향이라든가 당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물만 있는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또 유행했던 게 네. 이렇게 알록달록 각각 비타민의 네. 종류에 따라 색깔이 각각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비타민 음료들도 과연 좋은 걸까요? 일단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비타민 같고 비타민 음료도 이렇게 알록달록한데 이 색상이 비타민일까요? 네. 비타민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색을 내는 거는 이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첨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첨가물을 우리가 굳이 물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색상이 없는 게 좋겠고 또 우리 요즘에는 비타민 제제를 대부분 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강화, 뭐 시리얼도 있고 각종 음식에 비타민을 강화한 음식이 많다 보니까 물로도 드실 때에는 비타민 좀 과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건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좀 밍밍한 맛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물에 어떤 레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첨가해서 드시는 거는 약간 물의 특유의 그런 맛을 좀 줄이는 먹기에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또 선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이전부터 뭐 보리차라든가 뭐 우엉차라든가 뭐 둥글레차 같이 곡물이나 어떤 뿌리채소를 말린 거를 물에 끓여서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들이 보면 끓이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고 그다음에 뿌리채소나 이런 곡물들이 흡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이렇게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자연 정수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물에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녹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곡물차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물을 마실 때는 네.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은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도 썰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뭐 이걸 검증했다 뭐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생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합리적이다. 생활에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식사를 할 때 위액이 나와서 소화를 돕는데 그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면 아무래도 위산을 좀 희석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좀 해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밥을 식사 뭐 한두 시간 전 후로 이렇게 해서 식간에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밥 따로 물 따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약간 식사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마시는 게 좀 더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물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 이것만은 피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시간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잠자기 직전에
물을 약간이 아니라 많이 드시면 결국에는 그 밤에 잠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잠의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까지 가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드시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네.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저도 이제 그 지식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매일 그렇다라는 말씀은 정말 자기 고백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좀 쉽게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cc 이제 텀블러를 진료실에 갖다 놓고 하루에 한 4번, 3-4번 정도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채워서 먹자 이런 좀 계획을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물을 좀 규칙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좀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이제 뭐 500cc를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4번 먹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영 씨는 물 많이 드세요? 저도 사실 네.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외부에 나가면 네. 물을 못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티백을 우려서 가지고 다니라고 추천해 주시는데 네. 그런 티백을 그럼 곡물류로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물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일단 물을 7, 8잔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물을 선택할 때 되도록 당분이나 색소,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를 물을 대용으로 먹지 말고 그런 카페인, 당분이 없는 것으로 먹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교수님 말씀으로 네. 조금 더 네. 건강하고 똑똑하게 앞으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